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 외계인생 김영감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을 하는 분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수술이 얼마나 커지고 유지가 되는지에 관한 것일 겁니다. 생착률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 보니 아직도 가슴 이식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식해봐야 반컵도 안 커진다든지 시간이 지나면 다 빠진다고 하여 가슴 이식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제 저희 병원에서 가슴 이식했던 분들이 수술 후 가슴이 얼마나 커져서 유지되는지에 대한 결과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작년에 저희가 줄기세포 가슴 이식을 했던 78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수술 후 얼마나 가슴이 커졌는지를 줄자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평균 지방 흡입량은 1500cc 정도였고 줄기세포 숫자는 8600만 셀이었으며 한쪽 가슴에 평균 260cc를 이식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평균 둘레가 6.6cm 증가되어 2.6컵 정도 사이즈가 커지고 한 달 뒤에 4.4cm로 둘레가 증가되어 1.8컵 정도, 수술 4개월 뒤에 최종적인 사이즈를 재어보면 1.3컵 정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A컵 정도 되는 분은 한 컵 정도는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A컵인 분들은 B컵보다 약간 큰 가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80분의 평균치를 보면 현재 가슴 사이즈가 A컵인 분은 수술 직후에는 2.6컵인 C컵 반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 4개월 뒤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수술 전보다 1.3컵, 즉 B컵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기대하실 수 있어서 평균적으로 한 컵 이상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착률은 절반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 제가 14년 정도의 경험상 가슴 이식의 생착률은 절반 정도인 것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측정해보니 그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착률은 그동안의 논문에는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2017년 논문을 보면 줄기세포 이식의 생착률을 65에서 88%까지 보고하고 있고 2021년 메타 분석된 논문에는 평균 71%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논문은 소량의 이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서 가슴과 같은 대량 이식에서는 생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통계를 통해 생착률이 50% 정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2차 이식을 하면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나요? 2차까지 하게 되면 대략 2컵 정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차까지 한 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차 수술 직후 6cm가 증가되어 2.4컵이 마지막 경과 때 4.9cm로 대략 2컵 정도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이식 때 결과가 1차 때보다 작은 것은 1차 수술로 만족하는 분들의 경우 2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차 후 2차 수술을 하는 분의 비율은 780명 중 490명으로 대략 63% 정도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떤 방법으로 가슴 크기를 측정한 건가요? 이번 통계는 줄자를 이용해 가슴의 크기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수술 전후로 가슴 둘레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체크했습니다. 사실 가슴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줄자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일어선 자세에서 최대 가슴 크기의 변화만을 측정했습니다. 줄자 측정 시에는 둘레가 2.5cm 차이가 났을 때 한 컵이 커졌다고 정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 둘레는 간단히 1인치가 증가하면 한 컵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도 수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서요? 네, 줄자를 이용해 가슴 크기를 재는 방법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줄자의 위치나 환자의 포지션에 따라 오차가 있어서 김영감의 경우는 초음파로 수술 직후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사용해 가슴의 두께의 변화를 보면 내원하신 분의 평균 두께가 2.2cm로 A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초음파상 두께가 2.5cm면 대략 A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3.5cm가 되면 B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 한 달 뒤에 사이즈 변화를 보면 대략 4cm 정도까지는 두께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줄자를 이용한 방법과 결과가 부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줄자를 이용해 가슴의 크기를 측정했지만 다음번에는 초음파를 이용해 두께 변화를 바탕으로 가슴 크기의 변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통계에서 유의해야 할 게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 나온 수치들은 780명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작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 평균이 70점이라도 다 70점을 받는 것은 아닐 거고 어떤 학생은 50점을 받고 어떤 학생은 9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표는 평균적으로 수술 후 이 정도의 결과를 따른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의 사이즈 변화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더니 다음에 세 가지 경우였습니다. 첫째, 지방이 너무 없어 이식량 자체가 작은 경우. 둘째, 가슴 피부가 너무 타이트한 경우. 셋째, 출산 후 급격히 줄어든 가슴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에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한 컵 이상은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요. 진료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가슴 이식의 결과에 대해 해봤자 다 빠진다, 반컵도 커지지 않는다, 심지어 희망 고문이다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주장이 있으면 타당한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뭐뭐 카드라든지 몇몇 케이스들로 나쁜 결과만 강조하는 경우를 보면서 가슴 이식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영감으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가슴 이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수술 후 얼마나 가슴이 커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올바른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의 실제 가슴 크기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은 수술 후 1.3컵 커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배양줄기세포의 활용과 대용량 이식, 듀얼 이식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음번에는 더 나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